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비즈니스 편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식 투자에 관한 표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투자에 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횡보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move 다음에 sideways라는 말을 넣으면 말 그대로 sideways,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횡보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흔히 보합세라고 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할 때 그런 상황을 move sideways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얘기할 때 이 mixed라는 단어도 잘 나오는데 Asian stock markets are mixed today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많이 있죠. 이때는 오른 주식 있고 내린 주식 있고 말 그대로 섞여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하는 추세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오른 거 있고 내린 거 있고 해가지고 유지되었다 이런 의미로 믹스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횡보하는 경우 move sideways라고 하고요. 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 믹스트라는 말도 쓰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특히 이제 스톡 옵션을 행사하거나 해가지고 주식이 많이 풀리게 될 때 그때 그런 상황을 오버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버행은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튀어나와 가지고 매달려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시장에 풀릴 물량이 더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오버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식이 갑자기 매물로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버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처럼 스탁 오버행, 갑자기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downward pressure, 하락하고자 하는, 주가를 하락시키고자 하는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풀릴 많은 물량 같은 것을 오버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제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텐더라는 단어에 부드럽다 이런 뜻이 있지만, 부드러운 이런 뜻이 있지만 인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그런 어떤 제안을 tender offer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인수 제안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그냥 보통 M&A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merger하고 acquisition. 그러니까 합병이고 이거는 merger는 합병이고 그 다음에 A는 인수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제안 그것을 보통은 tender offer 이런 식으로도 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주식 100%를 인수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발표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비상장 기업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퍼블릭 컴퍼니는 주주가 대중인 회사, 그러니까 상장되어서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고요. 그렇지 않은 프라이빗 컴퍼니는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소수의 주주들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번 이미 나왔습니다만 상장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IPO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대중한테 그 주식을 제공하는 것,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대중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뜻이죠. 그래서 IPO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어떤 것의 약자인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장 기업을 얘기할 때 소규모 기업이라고 하면 그냥 small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보통 small cap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cap은 capitalization을 줄인 거죠. capitalization은 보통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주가하고 그 다음에 총 주식수를 곱한 거죠. 이것을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을 small cap이라고 하고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large cap. 네, cap이죠. CAP.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면은 mid cap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몰 캡이라는 외래어도 잘 쓰죠. 그런 경우에 그냥 스몰 캡이라고 하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캡은 캐피털라이제이션의 준말이지만 캐피털라이제이션이라고 다 말하지 않고 그냥 캡 이렇게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마켓 캡 이렇게 줄여서 캐피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줄여 말하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불안심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꼭 주식시장에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이 단어가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잘 표현하는 단어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jitters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y를 붙여가지고 jittery라고 하면 불안한 어떤 심리 상태 같은 것을 특히 투자자들의 그런 상태를 일컫죠. 그래서 뭐 투자자들의 불안, 초조 이런 것을 말할 때 jitters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의 격언 같은 것 중에 하나 골라봤는데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세요 이런 말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고 했지만 전치사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buy the rumor, sell the news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buy the rumor, sell the news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 자체가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뉴스가 나왔을 때는 늦으니까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니까 또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 표현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라든지 일본의 니케이 같은 이런 기준 지수를 영어로는 벤치마크라고 얘기하죠. 그 S&P 500도 대표적인 벤치마크인데요. 벤치마크가 뭐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 이런 외래어로도 잘 쓰는데 뭐 기준이라는 뭐 표준이라는 이런 뜻으로 잘 쓰이는 단어입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코스피라든지 미국의 다우존스나 S&P 500 이런 것들을 이런 지수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죠. 그 다음에 시장이 회복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틴다. 떨어져도 바로 회복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네, resilient라는 단어를 잘 써요. resilient는 주식시장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더라도 곧 회복을 한다든지 곧 용기를 되찾고 제 궤도에 오른다든지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할 때 잘 등장하는 단어인데 특히 주식시장에서 회복력이 강한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도 잘 씁니다.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이런 말 하는데요. 이건 뭐 정해진 표현이 있죠. 네, stock repurchase라고 합니다. purchase가 산다는 뜻이고요. re는 다시 사는 거니까 우리 회사의 주식을 회사가 다시 사들이는 것, 그것이 자사주 매입이라 stock repurchase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요. 레버리지 효과를 낸다라고 할 때 네, 이 레버리지 효과를 그대로 그냥 레버리지라고 영어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이게 110만 원이 되었다. 100만 원이 전부 다 내 돈이라면 10%의 수익률을 올린 거지만 만약에 나는 10만 원만 내 돈이고 나머지 90만 원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 그리고 110만 원이 된 후에 90만 원을 갚았다면 나는 10만 원을 내 돈을 들여서 10만 원을 번 셈이니까 100%의 수익률을 올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라고 할 때 이렇게 레버리지라는 단어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지 레버리지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돈을 이제 끌어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everaging doubled my return이라고 하면 돈을 빌려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투자한 것이 나의 수익률을 double, 2배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Keep a lot of cash on the sidelines 이렇게 얘기해요. 이 sideline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축구 경기장이 있다면 이 양쪽 라인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옆쪽이라는 뜻으로 sideline이라는 말을 쓰는데 돈을 벌고 그 돈을 바로 어딘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쌓아놓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요새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할 때 keep a lot of cash on the sideline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비 투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좀 정해진 표현이 있습니다. CAPEX라고 혹은 CAPEX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Capital Expenditure의 준말이에요. expenditure가 지출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 Capital Expenditure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자본 투자 혹은 자본적 지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얘기하는 설비 투자 그것을 CAPEX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계적인 정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말을 쓰면 그것은 회사가 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에 돈을 쓴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엔젤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어려울 때, 특히 이제 벤처 기업이 어려울 때 사업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 그대로 엔젤 인베스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식 관련 뉴스를 듣다 보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commodities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oil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essential commodities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석탄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죠. commodity를 사전에서 찾으면 상품이라고 하고요. 뭐 그대로 옮겨서 commodity를 트레이드하는 것을 상품 거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상품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가 그 마트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commodity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에 가까운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철이라든지 아니면은 석탄 같은 거 그런 것을 industrial commoditie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gricultural commodities라고 하면은 뭐 곡물을 얘기하겠죠. 완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자재라든지 중간재 같은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상품에서 많은 성공을 거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표현은 asset class예요. asset은 자산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거래가 되는 것, 그런 것을 asset clas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식도 asset class가 되지만 오일도 거래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품 같은 것도 거래가 되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것들 모두 asset class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드가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금도 들어가는 거죠. 지난 10년간 가장 두 번째로 수익률이 높은 그런 투자 대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asset class가 뭘 말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면 엉뚱한 뭐 번역을 하거나 엉뚱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주식이라든지 뭐 오일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의 돈이 갈 수 있는 투자 대상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은 풍부하고 간섭은 하지 않는 투자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많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네, deep pocket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말 그대로 주머니가 깊다는 뜻이니까 깊은 주머니 안에 돈이 많이 들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돈이 많다, 뭐 투자자가 돈이 많거나 기업이 돈이 많거나 라고 할 때 have deep pocket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을 조달한다고 할 때 네, 펀딩이라는 말 우리가 뭐 펀딩 이렇게 워낙 많이 쓰니까 익숙한데 펀드라는 단어가 자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금을 조달한다는 동사 뜻도 지니는 거죠. 그래서 get funding이라고 하면은 자금을 조달한다, 투자를 받는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달한다, 돈을 조달한다, 돈을 모은다라고 할 때 또 잘 등장하는 단어에 raise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업이 투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공공 목적으로 공적인 어떤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모으는 경우에 모금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raise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할 때 raise 다음에 얼마를 조달했는지 바로 그 뒤에 붙여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식 투자에 관한 추가 표현 그리고 투자에 관련해서 잘 등장하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